간단히 좀 한림논술이라는 중계동의 논술 전문학원에서 논술 강의를 좀 오래 했고, 그쪽에 지금 대표 강사고, 그리고 대치의 논중과 추론 입문 강사기도 합니다. 학교 출강을 좀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논술 뭐 경력으로 따지면 얼추 15년이 좀 넘어간 다음부터는 별로 세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저 얼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 외모는 강의를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외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나중에 아이들 논술 보내신다고 하면 저한테 믿고 맡기셔도 충분히 제가 잘해낼 수 있으니 그렇게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 강의를 좀 홍보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떤 논술 전형 준비의 필요성 쪽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자, 저는 이제 크게 한 3개 정도 꼭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이제 넘겨보시면 첫 번째, 논술 시험과 면접 시험의 상관성과 관련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학부모님, 그다음에 학생이 알고 있는 논술과 실제 대입 논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년에 2023년에 아이들이 논술을 공부한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렇게 세 개를 좀 나눠서 한 20분 동안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께 배부한 자료들 중에 보면 여기 이제 입문논술 설명의 배부 자료라고 해서 맨 앞에 제 그 시간표가 나와 있는 자료 첫 페이지가 보이는 걸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넘기시다 보면은 한 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예, 5페이지를 보시면 부모님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시험 문제가 총 4개가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그 시험 문제는 이제 보시다시피 고대, 연대, 서울대, 한양대 이렇게 학교 4개가 좀 짝이 지어지도록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각각의 시험 문제가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의 시험 문제였는지 한번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감으로. 뭐 지문들을 꼼꼼히 보시진 않으셔도 돼요. 너무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 안 가지셔도 됩니다. 편하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얼추 뭐 지문들 길이와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제 개수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조합하셔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어, 거기 시험 문제 1번 있죠. 이 1번이 학교 4개 중에 어디 문제일까요? 어느 학교 어떤 전형 기출 문제일까요? 시험 문제 1번은 첫 번째 고대 계열적 합성 면접 시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시험 문제 2번은 연대 교과우수, 그러니까 초천형 면접 시험 문제였고요. 시험 문제 3번은 참고로 지금 나눠드린 이 프린트는 제가 일부만 넣어놓은 건데 2문항짜리 한 세트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총 4문항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30분간 준비하고 15분간 면접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험 문제 4번 있죠. 문제 하나짜리. 얘가 한양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였어요. 시험 시간은 90분이고요. 약간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생각보다 문제 수는 많은데 시간이 좀 적은 그런 전형도 있고, 생각보다 문제 수는 적은데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그런 어떤 전형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제 보여드린 목적은 지금 이제 보시는 문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제 심층 면접 문항들인데, 보통 이제 1단계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2단계에서 보통 1단계에서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2배수, 3배수 정도로 걸러내고 2단계에서 심층 면접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모든 전형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심층 면접을 준비하다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애들이 1단계 합격하고 나서 뭐 이제 강남이나 중계에서 애들이 그 면접 연습을 하는데 보통 면접 연습을 학원에서 4번에서 5번 정도 해줘요. 근데 4번, 5번만 가지고서 사실은 면접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 논술문항과 사실은 구술문항의 스타일이나 유형이 같은데 그 유형에 대한 독해법과 접근법이 애들한테 낯설어서 사실은 면접 준비하는데 나중에 조금 애를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보신 것처럼 논술 문제 스타일하고 심층 면접 문제 스타일이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심층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학부모님 혹은 학생이 있다고 하게 되면 논술을 조금 이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시작해 두면 나중에 심층 면접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논술 준비와 면접 준비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심층 면접 지원자들도 혹시 시간이 되면 논술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한 장 이렇게 좀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좀 넘기셔서 페이지는 이제 1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배부한 자료 10페이지 보시고 사실은 저는 이제 부모님이 예비 고3 학부모님이실 텐데 부모님이 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논술 전형이 수능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혹은 교과 전형하고 비교했을 때 이 논술 전형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뭔지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 논술 전형이 정시때 수능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매력이 있다면 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요? 어떤 매력이죠? 거기 힌트를 제가 좀 드린다면 10페이지 우선 있어요. 네? 내신 등급을 많이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선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다 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가성비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성비예요. 어머님들, 애들이 보통 수능을 어느 기간 정도 두고 공부를 하죠? 보통 애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은 공부하죠. 그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생기부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정도 시간들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애들이 길어봤자 몇 개월 정도 수업을 듣냐면은 10개월 정도 들어요. 보통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휴강 기간에 조금 빠지고요.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은 애들 논술 수업 안 듣습니다. 왜?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들을 사실은 제외하고 나서 논술 조금 많이 듣는 친구들이 보통 10개월 정도 듣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 준비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전형이 논술 전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아까 10페이지에 자료를 조금 보여드렸는데 논술 전형을 보게 되면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11페이지는 제가 약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내년 논술 전형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에요. 일부 학교들이 조금 변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기압 6이었는데 내년에는 세기압 7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착해진 거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세기압 7이었는데 세기압 8로 변경이 돼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전형이 없어지고요. 자, 그런데 사실 논술 전형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정시 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성적으로 논술 전형에서는 최저만 맞추면 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들 성대 혹은 서강대를 합격하려면 이문 기준으로 수능에서 몇 개 정도 틀려야 될까요? 영어는 한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1, 탐구2 이렇게 4개 합쳐서 틀린 개수만 따지면 보통 10개 정도 틀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10개 넘어가면 힘들거든요. 근데 논술 전형에서는 어때요? 그냥 2등급 3개를 맞추거나 혹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논술 잘 써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시때 가기 어려운 대학들을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 논술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 장 이렇게 넘기시면 그 12페이지에 자료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바로 뭐냐? 낮은 내신 반영 비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논술이 100이라고 써져 있는 학교들이 있죠. 이 학교들은 뭐를 안 보는 거냐? 아예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본다 하더라도 일부 과목만 반영이 되거나 혹은 내신 반영 비율이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낮아요. 예를 들어 거기 부모님들 보시면 왜 서강대학교 있잖아요. 뭐 논술이 80, 그다음에 교과가 10, 그다음에 비교과가 10 이렇게 돼 있는데 비교과 출봉 같은 경우에는 출결하고 봉사활동만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3일 이내 결석, 봉사활동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합쳐서 20시간 이상이면 전부 다 만점입니다. 그리고 교과는 10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총 1000점 만점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논술이 800점이고 교과가 100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뭐 석차 등급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여지는 숫자에 10을 곱하시면 되는데 8등급이면 97점이란 얘기예요. 1등급이면 100점이고. 점수 차이가 얼마 나죠? 한 3점밖에 안 나죠? 그래서 사실은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내신 반영 비중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수능 최저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가성비가 좋은 전형이 논술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뭐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논술 전형을 조금 준비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뭐죠? 주저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손이 잘 안 가잖아요. 뭐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실 겁니다. 왜 이렇게 주저하게 되나요? 거기 보면 제가 13페이지에 힌트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1번에 전현무 씨한테 조금 죄송한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보신 것처럼 부담감이에요.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시간만큼 사실은 이제 수능 공부하는 시간들이 뺏길까봐 우리 아이한테는 훨씬 더 수능 성적이 더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 공부 시간들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논술로 공부하는 시간들을 조금 줄여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논술 준비를 조금 기피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보면 이제 경쟁률이 뭐 150대 1이라고 나왔는데 바로 뭐냐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생각이 일부 맞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 나눠드린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14페이지부터 몇몇 주요 대학교의 논술 경쟁률을 실어놨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왜 연세대학교 보시죠? 14페이지 연세대나 15페이지의 한양대학교를 보시면 경쟁률이 어때요? 욕 나올 정도로 높죠.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없다 보니까 논술만 가지고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도 보시면 뭐 경쟁률이 뭐 100대 1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연대보다는 조금 더 만만하게 생각해갖고 더 많은 지원들을 이렇게 해요. 아까 보셨죠? 아까 어머님들이 확인하셨던 문제 4개 중에 맨 마지막 문제 한 문제짜리가 한양대학교 인문 논술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거 하나 90분 동안 열심히 잘 풀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사실은 진입 장벽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채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논술이 객관식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숫자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주관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도 결혼하시기 전에 뭐 소개팅 같은 거 나가셨을 때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한테 뭔가 난 더 이상 너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소개팅 나온 남자가 말은 많은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럼 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놓고 야, 난 너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름 돌려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그렇죠? 아, 제가 지금 급하게 약속이 생겨가지고서 당장 가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제가 당장 집에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자꾸 돌려 말하게 되죠. 사실은 전부 다 뭐냐면 나는 이 자리에 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인데 그 다양하게 하는 표현들을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논술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 가장 큰 세 가지가 바로 저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좀 잘렸는데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중앙대학교 논술 문제고 중앙대학교 논술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의 해설 자료입니다. 학교 측 해설 자료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나왔죠. 뭐 제시문 가는 국어2에서 발췌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발췌했다. 제시문 닫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발췌했다. 자, 교육부의 지침이 논술 문제를 내는데 가능하면 논술 제시문들을 교과서에서 출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은 준수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논술은 사실은 수능 준비하고 별개가 아니라 수능에서 배우는 교과 과목의 연장선상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과 수능은 사실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경쟁률은 2021년 경쟁률인데 그러니까 작년 입결이죠. 제가 여기 지금 몇 개 학교들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은 16페이지에 보면 뭐 이화여대, 그다음에 뭐 동국대, 그리고 뭐 중앙대, 홍익대, 그 다음 장에 외대 경쟁률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작년에 중앙대학교에서 최저 등급 조건이 세계합 6이었습니다. 세계합 6이었는데 세계합 6을 맞춘 친구들이 생각보다 적었던 거예요.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접수 경쟁률에서 최저 맞춘 애들만 걸러내다 보게 되면 실질 경쟁률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낮아지는 학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대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간호학과 3.8대 1, 뭐 러시아 문학 1.6대 1, 뭐 유아교육 2.6대 1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아까 조윤경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문과하고 이과하고 사실은 지금 구분이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 이과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수능을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의 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최저를 맞추다 보게 되면 경쟁률이 한 자리인 학교가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중앙대, 외대는 제가 이제 일부 학과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특히 뭐 중국어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맞추면 들어갔던 거죠. 2합 3대. 이런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있고 이화여대는 최저 등급 조건도 조금 세고 거기다가 여학생들밖에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논술에서 조금 많이 낮아요. 평균 한 6.5대 1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창피하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실질 경쟁률이 너무 좀 낮게 나오면 학교에 대한 인지도, 인기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익대학교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합 7인데 세계합 7을 맞춘 친구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혹시 부모님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논술 전형이 아니라 우리 애가 그래도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내신도 어느 정도 한 2.5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도 어느 정도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챙기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만약에 지원했다 했을 때 일반적인 경쟁률이 11대 1에서 17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님들이 보신 것처럼 논술 전형에서는 최저만 맞추면 특정 대학, 특정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낮아지는 그런 대학의 학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낮은 논술 경쟁률이 있는 대학도 존재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잘렸는데 밑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자료는 중앙대학교의 논술 채점 기준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합니다. 1번이 40점 만점이고 1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32점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를 갖추면 8점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따라 가지고서 반영하는 점수 비율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 전형이 생각보다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점 기준이 존재합니다. 대학교에서 얘네들도 사실은 논술 문제를 처음에 낼 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논술 문제를 교수님들이 약간 조금 주관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서 사실은 이 답안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많이 냈는데 지금은 대학에서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논술 문제를 생각보다 매우 정교하게 잘 만들고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매우 잘 만들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의 채점 기준이 논술 채점 기준이 생각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는 걸 생각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부담감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혹은 높은 경쟁률 때문에 그리고 채점 공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논술 시작을 주저한다고 하게 되면 이젠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히 다른 전형 말고 수시 때 그러니까 정시는 100% 볼 거고 수시 때 다른 전형에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논술 전형을 같이 한번 곁들여서 수능과 함께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논술을 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2023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뭐 이제 뒤에 제가 따로 자료를 담아두진 않았습니다. 잠깐 PPT 봐주시면 돼요. 자, 대학교 논술 문제들을 범주화를 해보면 크게 6가지 스타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보시면 이제 뭐 연세대학교 1번, 2번, 뭐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이 각각의 대학교 논술 문제의 유형들을 제가 한번 묶어본 건데 이 문제 스타일들을 이렇게 묶어보면 요약 분류 문제가 나오고 비교 문제가 나오고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고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견해 뭐 해결책을 쓰거나 입장을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즉 모든 대학교 논술 문제의 유형을 범주화를 시켜보게 되면 6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논술 문제를 접근을 할 때 각 대학교 기출 문제들을 그냥 일일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이 6개 문제 스타일에 맞는 독해법과 답안 작성법들을 익혀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모든 대학교의 논술 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이제 애들하고 대면 첨삭을 하고 나서 그 첨삭의 결과를 아이들한테 성적표로 나눠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그 이용하고 있는 앱은 뭐 M스위치라던가 혹은 스쿨링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논술 성적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본인의 성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애들이 논술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위치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 모든 대학의 논술을 같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논술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위치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간다면 제가 한 5월 달쯤에 부모님들한테 상담 전화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현재 갖고 있는 논술 실력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강좌죠. 부모님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지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앞으로 한 거의 2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 수업이라 그래서 1월 6일 날 이제 수업들을 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개의 유형들을 이제 정복하는 수업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6개 중에서 1월 달은 1개 정도를 정복하는 수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 좀 넘어가면은 나머지 유형 1개 정도 또 정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수업들이 조금 진행이 되니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혹시 그 뭐 4시 이후에 부모님이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